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고, 저는 이제 오히려 제대로 확 좀 붙고 싸우지, 이재명 대표가 좀 너무 이제 상황을 관망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고심을 모르는 건 아니고, 국민의 일반적 정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파이팅 있게 좀 갔어야 예. 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놓고요.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과정에서 이 날짜가 정해졌다, 또는 그 이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과연 누가 나서서 정리를 했겠느냐. 자, 8인 재판관 중에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는 문영배 재판관이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취재나 이제 이런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의 루트와 전혀 다른 루트 쪽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중도 성향인데 절차적 문제 때문에 뭔가 정리를 못하고 있을 때 네. 김영두 재판관이 나서서 상황을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진척이 되도록 하는데 역할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 스펙스에서 처음 이야기했고, 물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외부에 있는 헌법학자들이나 저쪽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혹시 문영배 재판관이 나서버리면 곧 퇴임할 소장이 또 직대인 상태에서 잘 이렇게 내부가 추스러지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김영두 재판관이 나섰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예. 김영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지. 야, 이거 세상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구나. 그래서 중도 성향의 김영두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영도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헤지테이팅 역할을 했다. 주저하는. 예, 예. 예, 그러다가 스윙보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도 재판관이 큰 틀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쨌거나 그냥 길이 최종적으로 잡혀지고, 그리고 우리 재판관들이 입장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치측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비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면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정리가 제대로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은 큰 틀에서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서 헌법 위반됐냐 안 됐냐, 위배됐냐 안 됐냐, 그 입장에서 뭐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번 4.1 선거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10년 뒤쯤에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알고 네. 네.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 왜 절차적 하자의 문제가 결론은 이렇게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대했느냐. 사실은 만난 지가 오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아하. 짧게는 3년, 3개월, 또 짧게는 한 8개월. 네. 예. 그런데 오래 있었던 분은 지금 5년 5년 10개월 정도 그렇죠. 있었던 네. 거 아니에요. 6년이 임기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탄핵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화합 또는 협력해야 되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중차대한 업무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견이 나왔는지 대체적으로 감정 충돌이 어떻게 있는지도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도 아니고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세 사람이 딱 얽혀버린 거예요. 예. 서로 인정을 못할 사항들이 생긴 거예요.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꼬여있는 상황을 누군가 풀어줘야 하는데, 한 분이 나서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분이 땡땡땡이고 요 세 사람은 또 재판관 3인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데, 이분들이 퇴임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후일담처럼 할 것인데, 네. 알고 보면 충분하게 협업을 해왔던, 시간이 부족해서 왔던 그런 갈등의 요소들도 있었다는 말씀도 뭐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방금 네.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오래 근무해왔던, 곧 임기를 남겨두신 분 중에 한 분과 네. 그다음에 얼마 안 된 뭐 한 몇 개월 되신 네, 분 새로 두 분, 오신. 그 세 분이고 네. 나머지 한 명 이걸 조정해 주신 분이 김영두 재판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리고 이제 네. 오히려 뒤에 들어온 분들이 또 나이가 많고 또 판사 경력도 더 많은 네, 데다가 네. 또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오래된 분은
나이도 좀 상대적으로 어린데다가 향판 출신들이니까 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뭐 흑판 있고 백판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판사 세계는.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정서적 차이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율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10년쯤 뒤에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더라고요. 김영두 재판관에 네. 대해서 하나만 더 얹자면요. 네, 네. 제일 처음에는 보수 재판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경계를 했었는데 네. 이분이 거의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질문을 재판 가장 많이 과정에서. 하시고 네. 보통은 질문을 딱 정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데 이분은 질문하는 거를 보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혼잣말을 하듯이 질문을 하고 이것도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모습을 다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옆에 띠지가 쫙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분 되게 진심인 분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자녀분이 이제 자폐라고 아예 저기 때 청문회 때도 스스로 네.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저는 일도 다른 걱정이나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박삼래님께서 신 교수님 어제만 해도 당당하게 8대 0이라고 자신 있게 하더만 왜 이렇게 깨갱합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모양이에요. 제가 진행자로서 네. 충분히 그 우리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8대 0에서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15,000분 뜨겁게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